이 조국 전 장관, 방금도 언급이 됐었는데 여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조국 그림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여당 경선에 들이온 조국 그림자. 조국 국면 때 탈진보했다 혹은 탈민주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소장, 현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 김경률 씨를 면접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혔다가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청취하고 또 국민들의 질문을 날카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세 분의 면접관을 섭외하였고요. 김경률 회계사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소위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게 홍보했는데 바로 취소했습니다. 사실 공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 면접 압박 면접관의 김경률 회계사 등 3명 섭외했다라고 했고, 우리가 김경률 회계사 섭외했다라고 조금 전 대변인 통해서 길게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발표 2시간 만에 김경률 회계사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등이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제 눈을 의심했다. 김경률이 심사하는 경선 행사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비토 의사를 밝혔고, 정세균 전 총리도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거냐, 수용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당 지도부는 사의를 부렸습니다. 발표 2시간 만에 철회를 한 겁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으로 교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공당이 발표한 건데 그것도 대선의 룰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을 힘을 줘서 강조한 건데, 쓴소리 듣겠다라며 강조한 건데 2시간 만에 이게 취소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고민과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당 대변인이 김경률 씨를 면접관 선택한 이유를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겠다. 그런데 그걸 뒤집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합류한 유인태 전 수석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소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장관 사건으로 인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는 거 말고 답이 없다. 그럼 김경률 씨만큼 좋은 면접관이 있을까요, 또?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대선 기획단도 그렇게 기획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선 주자를 반발로 인해서 틀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지도부인데, 오히려 대선 주자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럼 선거를 이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글쎄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당시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이란 이름 빼고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라고. 근데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강성 지지층들의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본인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교체가 됐느냐? 사이트를 보면은 난리 났어. 그냥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김경률 꽂아 넣은 자는 김경률보다 더한 자네요. 정청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실이 아니길 빈다. 사실인데. 아니, 면접관을 데려다 놓는데도 이렇게 네. 민주당은 사람을 가리나. 면접관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이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이었었는데, 그것도 못 견디고, 일개 면접관조차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은 정말 민주정당인지. 자, 김경률 면접관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 주자들은 정세균, 이낙연 이 2명의 주자 등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80만 권리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지요. 이분이 그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아니 이런 분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이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지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다. 탓을 엉뚱한 데 찾고 있고 배변 같은 논리에 민주당의 혼을 뺏기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모두 다 3명의 대권 주자들, 3분은 다 김경률 회계사를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뭐라고 김경률 회계사가 발언했길래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현 정부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라는 이유, 많은 대권 주자들이 지금 반발하면서 결국 취소가 된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조국에 대한 쓴소리를 안 듣겠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김경률 그 회계사하고 만나서 뭐 대담도 해봤지만 이렇게 그 메시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예의가 없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정도의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면접관으로 와서 가장 어려워질 분이 추미애,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반사 이익을 본 분들이 보아야 될 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이낙연, 정세균이. 예. 그리고 다만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당내 경선에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아쉽게 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 뭐 말하면 김경률 변호사가 주는 우리 좀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상당히 정말 흥미로운 문제 제기인데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님,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을 하면 가장 껄끄러울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일 텐데 왜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느냐 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총리가 인터뷰한 라디오 조금 전에 육성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들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좀 격앙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김경률 회계사 한 명의 섭외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숱한 이슈 중에 핵심은 경선을 연기하냐 마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의 주장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사실상 경선을 원칙대로 고수하자는 이재명 지사 측의 의견들을 거의 수렴하는 형태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제 김경률 회계사 문제까지 터지게 되니까 지도부에 오히려 불만이 쌓였다. 이거를 빌미로 잡아서 지도부에 사과를 요청하고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는 경선 기획단에 대한 사퇴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 요구네요. 사퇴면. 어저께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쭉 지켜보고 나서는 참 잘한다. 준비가 꽤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쯤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판을 엎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바깥에서는 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판을 놓고 보면 이게 당 내부의 경쟁 국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본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토론 배틀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우리 면접관으로 좀 와주세요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한테 정의당에 있는 인사들한테까지도 와서 국민 면접이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흥행이 좀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리그로 진행하게 되면 내부적인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전체의 성남 민심을 돌리는 데는 턱없이 역부족인 것 같아서 바깥에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걱정이 좀 됩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혜 변호사가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그냥 조국이랑 김어준 씨 불러서 면접관을 시켜라 라고 밝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는 입맛대로 맞춰서 갈 거면은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사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국면일 텐데요. 아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 SNS 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입장에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 같고, 여야 간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바깥에 있는 통합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은 하나둘씩 또 생기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민주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기사화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률 의원이 미친 짓이다. 김경률 섭외한다고 흥행될 거라 생각한 것부터가 착각이다. 경선기획단 위원과 송영길 대표 사퇴하라. 대선기획단이 민주당 지지자들 이거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격앙된 일부 당원들의 격앙된 댓글들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김경률 회계사는 SNS에 뭐라고 밝혔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 멍미라고 함주를 썼군요. 양쪽의 지금 반응들 형평성 있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